시장의 흐름은 물론이고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글로벌 라운지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랩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경신하는 분위기인데 홍콩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 지금 중국과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이제 2020년 코로나19 발발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학교 등 교육시설이 이제 셧다운되기도 했었었고, 또 2022년 올해 1월 초부터는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식당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약 6천 명 이상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제 거리에서 이제 3인 이상의 사적인 만남을 금지한다. 그래서 거리에 3명 이상 모여 있으면 지금 1인당 각각 이제 원화 기준 약 80만 원 가까운 벌금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또 강경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이제 일일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한국으로 이제 인구 환산을 한 비례로 한다라고 하루 감염자가 약 한 5만 명 가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현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감염자들이 가파르게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 현지 홍콩 현지 경기는 좀 많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좀 굉장히 급격하게 전환을 하고 있는 반면에 홍콩,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반된 그런 정책 결정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당분간 홍콩,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현지에서 이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면 약 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정말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빌 게이츠가 C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미크론이 잦아들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유행병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이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력은 올라가고 이제 치명률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데요. 이제 오미크론 변이 역시 이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우세 변이종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일일 최고 감염자 수준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변이가 좀 코로나 최종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좀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원격으로 업무를 본다든지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비행수 출장 같은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좀 항공업에는 좀 큰 타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홍콩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항공업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다음 새로운 변이가 이제 언제 나타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 충격이 완전히 가시기 전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사회 혹은 경제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빌 게이츠의 지난주 금요일 발언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경우는 사실 항상 비슷한 형태의 논조를 좀 가져왔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새로운 감염병 상황의 발생 시점을 예측한다 혹은 예지한다 라는 것은 좀 과대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현지 상황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장에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력 행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시점에 사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재단, 그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무력 행사보다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정부 반군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정치 역학을 가지고 있고, 또 인종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전에 사실 발칸반도에 있었던 그런 기나긴 내전과 같이 유럽 정부들의 경우는 현지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게, 지난 주말에 이제 독일 역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당장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사표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한 발 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해결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 역시도 제재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있어도 무력 병력을 지금 파견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올해 상당 기간 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연속적으로 상황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그 갈등의 종지부가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럽의 GDP 혹은 천연 가스 가격 혹은 이제 원유 가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경우 다시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위협이 다시 한번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을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현재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특정 자산군을 이야기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센티먼트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CN에서 주로 발표되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그런 센티먼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장 주도주에 대한 로테이션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나스닥의 경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거의 3달 가까이 이제 하락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이제 심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혹 중에 하나가 현금화에 대한 이제 유혹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한번 시장에서 나오고 나면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찾는 것이 첫 번째로 워낙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은행들에서 올해 말까지 이제 시장의 재상승폭을 약 15% 내외로 전망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한 이제 투자 전략을 가지면 2022년을 인내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에이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